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일 금요일 굿모닝 시카고 데일리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FBI가 최근 미국 내 온라인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지난 한 해 신고된 피해액만 해도 166억 달러나 된다고 합니다. 33%나 급증했다고 밝히면서 특히 65세 이상 노년층이 가장 많은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내 대형 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최근 고객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3가지 대표적인 사기에 대한 경고문을 보냈습니다. 고객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는 투자 사기와 소셜미디어 사기, 기술 지원 사기를 주요 경고 항목으로 소개하면서 고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이민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하면서 소셜미디어 활동을 본격적으로 감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최근 발표한 트럼프 정부 출범 100일 보고서를 통해 이민 심사 과정에서 무려 3,568명의 이민 신청자 소셜미디어를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자동차 업체 메르세데스 벤츠가 관세로 인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국 내에서 생산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엘레바마주 공장에서 핵심 세그먼트 차량을 현지화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어떤 모델을 현지에서 생산할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4월 샌프란시스코발 댈러스행 아메리칸 항공 여객기에서 성추행을 당한 한 여성이 항공사를 상대로 최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세계 최고령자인 브라질의 이나 카나바호 수녀가 지난달 30일 116세로 별세했습니다. 포르투 알레그리 테레사 수녀회는 카나바호 수녀의 별세 소식을 전하면서 그가 생전에 보여준 헌신과 기도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연방정부가 5월 7일부터 국내선 항공편 탑승 시 리얼 아이디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승객들은 공항 보안 검색대 통과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노래로 행복과 즐거움을 얻고 선사하는 시카고 아버지 합창단이 오는 5월 4일 주일 오후 5시 시카고 언약장로교회에서 9번째 정기 연주회를 개최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요즘같이 힘든 시기 한인 동포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고 음악으로 풍요로움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일 대통령 직속으로 종교자유위원회를 설치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국가기도의 날 행사에서 행정명령 서명식을 갖고 반기독교적, 반유대주의적 편견과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전역의 한인연합 감리교회 목회자들과 사모들이 모인 그로잉 처치 컨퍼런스가 지난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그린밸리 연합 감리교회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습니다.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5일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모든 말씀이 낭독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고위급 공무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표로 매년 진행되는 제36회 성경 읽기 마라톤 대회가 지난 26일을 시작으로 5일간의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FBI가 최근 미국 내 온라인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지난 한 해 신고된 피해액만 해도 166억 달러로 33%나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년층이 가장 많이 사기 피해를 당했고 종류별로는 투자 사기가 가장 많고 이메일이나 개인정보 유출, 기술 지원 사기와 로맨스 사기 등 다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FBI 연방수사국은 각 사법당국에 신고된 온라인 사기 피해 액수만 해도 2024년 한 해 166억 달러로 전년보다 33%나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한 해 사기 피해를 신고한 건수는 25만 건으로 건당 평균 19,000달러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FBI는 분석했습니다.
타겟이 된 사람을 속이는 사기 행위와 함께 사업체, 시설들의 시스템에 침투해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놓고 이를 해제하려면 돈을 내라는 랜섬웨어 위협도 지난해 9%나 증가한 것으로 FBI는 밝혔습니다. 전체 온라인 사기에서 역시 65세 이상 노년층이 가장 많은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65세 이상 시니어들은 지난해 14만 7천 건에서 48억 달러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것입니다. 유형별로는 투자 사기가 가장 많았고 지난 한 해 65억 달러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 직장 이메일이 유출돼 재정범죄에 악용되면서 27억 달러의 피해를 본 것으로 신고됐고 3위는 테크 서포트, 즉 기술 지원을 해준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사기로 14억 달러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신고됐습니다. 4위는 개인 신상 정보가 유출돼 사기에 악용된 사례로 지난 한 해 14억 달러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한편 대형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최근 고객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3가지 대표적인 사기에 대한 경고문을 보냈습니다. 이메일에서 투자 사기와 소셜미디어 사기, 기술 지원 사기를 주요 경고 항목으로 소개하며 고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우선 투자 사기에 대해서는 은행 측은 빠른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속지 말라면서 개인정보를 누군가와 공유하기 전에 반드시 투자 전에 해당 업체나 제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소셜미디어에서 유통되는 제품 광고 중 상당수가 가짜 상품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판매일 수 있다면서 너무 좋은 조건이라 느껴진다면 그만큼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컴퓨터에 문제가 생겼다며 원격 접속을 요청하거나 계정 정보, 보안 코드 등을 요구하는 전화나 이메일에는 절대 응답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이민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소셜미디어 활동을 본격적으로 감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최근 발표한 트럼프 정부 출범 100일 보고서를 통해 이민 심사 과정에서 3,568명의 이민 신청자 소셜미디어를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명을 내고 반미주의, 반유대주의 테러 또는 해당 이념 및 조직에 대한 지지를 드러내는 온라인 활동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는 국가안보 강화를 위한 국토안보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9일 공식 발표됐고 USCIS는 영주권 신청자와 외국인 유학생, 반유대주의 활동과 연관된 교육기관 소속자 등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고령자인 브라질의 이나 카나바오 수녀가 지난 4월 30일 116살로 별세했습니다. 테레사 수녀회는 카나바오 수녀의 별세 소식을 전하면서 그녀가 생전에 보여준 헌신과 기도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카나바오 수녀는 1908년 6월 8일 히우그란지 두술주에서 태어났고 1934년 26살에 수녀가 됐습니다. 생전 장수 비결은 하느님 덕분이라면서 그분은 생명의 비밀이고 모든 것의 비밀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110세 생일에는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으로부터 축복을 받기도 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오는 5월 7일부터 국내선 항공편 탑승 시 리얼 아이디 제도를 전면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승객은 공항 보안 검색대 통과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리얼 아이디는 9.11 테러 이후 보안 강화를 위해 2005년 제정된 연방 법률로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의 연방정부 기준을 충족해야만 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거나 일부 연방청사 출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권이나 영주권 카드, 국방부 발급 신분증 등 대체 가능한 신분증도 인정됩니다. 리얼 아이디 미소지자라면 추가적인 신원증명 서류를 지참하면 제한적으로 보안 검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노래로 행복과 즐거움을 얻고 선사하는 시카고 아버지 합창단이 오는 5월 4일 주일 오후 5시 시카고 언약 장로교회에서 9번째 정기 연주회를 개최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요즘같이 힘든 시기 한인 동포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고 음악으로 풍요로움을 선사할 이번 정기 연주회에는 시카고 어머니 합창단이 우정 출연해서 더욱 풍성한 연주회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연주회에서는 바리톤 이상열과 테너 석종국 두 성악가의 특별 무대가 꾸며질 예정이라 더욱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시카고 아버지 합창단의 총감독인 박근배 지휘자와의 특별한 인연으로 바쁜 일정을 뒤로하고 한국에서 시카고 공연을 위해 특별히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시카고 아버지 합창단의 정기 연주회, 오는 5월 4일 주일 오후 5시 시카고 언약 장로교회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일 대통령 직속으로 종교자유위원회를 설치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2월 8일에는 백악관에 신앙사무국을 설치하는 행정명령도 서명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전역의 한인연합감리교회 목회자들과 사모들이 모인 그로잉 철치 컨퍼런스 2025가 지난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그린밸리 연합감리교회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은 그로잉 처치 컨퍼런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넘어서 목회의 실제적 도구들과 핵심 전략을 나누는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목회자들의 영적 회복과 사역의 실질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면서 참석자들로 큰 호응을 얻기도 했는데요. 이번 컨퍼런스는 매일 새벽 기도로 시작해서 강의와 소그룹 토의, 자유교제 시간을 포함한 아주 알찬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국회의사당에서 5일간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모든 말씀이 낭독됐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고위급 공무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표로 매년 진행되는 제36회 성경 읽기 마라톤 대회가 지난 26일을 시작으로 5일간의 일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행사를 개최한 인디애나에 본부를 둔 사역단체 시드라인 인터내셔널의 창립자 키트 데이비슨 씨는 성경 읽기 마라톤은 어떠한 정치적 성향이나 성경 주석도 필요하지 않다면서 우리의 목표는 입법자들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주의를 다시 환기시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성경은 미국의 건국 원칙의 핵심이므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중심에서 성경을 외쳐 우리 국민이 하나님의 교훈으로 돌아갈 것을 권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테네시주에서 의료기관 및 종사자가 윤리, 도덕, 종교적 신념에 따라 특정 의료 서비스를 거부할 권리를 인정하는 법안이 제정됐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테네시주 공화당 소속의 빌리 주지사는 의료 윤리 및 다양성 보호법으로 알려진 상원 법안 제955호에 서명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27대 3, 하원에서는 71대 22로 통과됐고 공화당 의원은 전원 찬성, 민주당 의원은 전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 955는 의료 제공자는 의료 제공자의 양심을 침해하는 의료 절차, 치료 또는 서비스에 참여를 하거나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없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하루 종일 구름 끼고 흐린 날씨 이어지는 가운데 곳곳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깜짝 비 소식 예보됐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약간 떨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51도, 밤 최저 기온 44도 예상됩니다. 내일 해 뜨는 시각 오전 5시 44분, 해 지는 시각 오후 7시 50분입니다. 이상 날씨였습니다. 금요일에 보내드린 굿모닝 시카고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그랬듯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행복한 금요일 되시길 바랄게요.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강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